부자는 아니지만 적금도 넣고 아이들도 키우고 많이 어렵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아들도 결혼을 시켰는데 우리 부부 둘이 연금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버겁습니다. 왜 자꾸만 더더더 힘들어지는지, 우리가 대체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무서워지기도 해서 밤에 한숨을 섞어 담배를 피웁니다.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오늘의 얘기 시작합니다. 고지서는 월말에 왔다. 이번엔 두 봉투였다. 엘리베이터 교체 분담금, 실손보험 갱신 안내. 아내는 봉투를 칼로 곱게 갈랐고 남편은 돋보기를 찾았다. 작은 글씨가 더 크게 보였고 숫자는 작았다. 계산기를 꺼내놓고도 둘은 한참을 누르지 않았다. 눌러야 할 건 손가락이 아니라 체면 같아서. 구로동에서만 30해. 신혼 때 분양받은 이 아파트는 한때 자랑이었고 아이를 키운 증거였고 퇴근길의 안식처였다. 겨울 끝자락의 바람이 창틀 사이로 스며들었다. 2호선 소리가 먼 행선지처럼 지나갔고 구로 디지털 단지 네온은 밤에도 퇴근하지 않았다. 남편은 그 불빛 속에서 늙었다. 일반 대기업 생산관리, 수치와 표준을 다루며 살았다. 야근 수당으로 냉장고를 바꾸고 성과급으로 아이 학원비를 냈다. 그때 숫자들은 컸다. 지금 숫자들은 잘게 쪼개졌고 모서리가 있었다. 분납이라는 이름으로 길게 늘어섰다. 분납되나요? 관리사무소 창구에서 아내가 물었다. 벽시계 초침이 딱딱 소리를 냈다. 뒤에서 누군가가 새치기라며 투덜댔다가 이내 조용해졌다. 직원은 친절했다. 첫 달엔 이만큼, 다음 달엔 이만큼. 볼펜 끝이 종이를 톡톡 두드렸다. 얇은 종이에서 잉크 냄새가 났다. 구석엔 작은 글씨가 붙어 있었다. 전자고지 신청 시 소액 할인. 아내는 고개만 끄덕였다. 계산대 유리 너머로 난방비 특별 공지문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난방비는 한 계절 늦게 따로 찾아오는 손님 같았다. 안 부르는데도 문을 두드렸다. 돌아오는 길, 구로시장 골목은 흙냄새와 기름냄새가 섞여 있었다. 상인은 미안한 얼굴로 말했다. 번호표가 천천히 올라갔다. 직원은 산정표를 확대해 보여주었다. 재산과 소득, 자동차가 이렇게 반영되고 지역가입자의 부과 기준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고. 말투는 중립적이었다. 친절해서 더 서늘했다. 아내가 줄일 수 있는 건이라고 묻자 남편이 먼저 끊었다. 아닙니다. 그냥 여쭤본 거예요. 말끝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라졌다. 창구 옆 복도에서 아이가 울었고 누군가 그 아이에게 젤리 하나를 쥐어줬다. 그 젤리는 밝은 색이었다. 밝은 색은 늘 비쌌다. 남편의 허리는 오래됐다. 퇴직 전부터 의자 등받이에 허리 쿠션을 붙여 다녔다. 회사 바닥에 녹색 라인과 지게차의 경고음이 아직도 귀 안쪽에 남았다. 퇴직 후엔 새벽 물리치료 대기실에 더 오래 앉았다. 허리를 펴지 못하는 등들이 차례대로 놓였다. 의자 하나가 삐걱거렸다. 도수치료는 비급여였다. 안내판은 친절했다. 그래서 더 높아 보였다. 약국에서 약봉투를 받을 때 스티커가 한 장 더 붙었다. 이번 건 일반 약이라 청구가 어렵습니다. 약사는 상냥했다. 종이봉투의 얇음이 마음의 얇음과 겹쳤다.
버틴 뒤에 무엇이 오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 회전문처럼 다음 고지서가 온다. 치과에선 임플란트 견적서가 프린터에서 길게 뽑혔다. 종이 끝을 잡은 손가락에 잉크가 묻었다. 결제 단말기 불빛이 동공에 작게 박혔다. 천천히 생각하고 오세요. 의사는 말했지만 천천히는 되게 비쌌다. 천천히는 시간의 이자가 붙는 말이었다. 엘리베이터가 멈춘 아침, 계단은 사람들의 숨으로 젖었다. 8층에서 내려온 노인이 3층에서 잠깐 쉬었다. 아내는 손끝으로 우편함을 여닫으며 누구의 생활이 그 안에 접혀들어 있는지 가끔 상상했다. 저녁, 단톡방의 알림이 폭죽처럼 터졌다. 공사 소음 심해요. 짐 옮길 때 뒷문 열어주세요. 층간 형평성은 어쩔 건가요? 말은 안 보이는 어깨를 밀었다. 동대표 회의는 밤까지 이어졌다. 층간 형평성, 분담 방식, 공사 불편. 사람들은 올라가는 버튼을 기다리면서 내려가는 표정을 했다. 회의 마지막에 동대표가 말했다.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의 집 문제입니다. 모두의 집에는 각자의 사정이 항상 빠졌다. 그 밤, 남편은 야간 택배 분류를 나갔다. 형광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박스를 밀고 당겼다. 박스 모서리가 허리를 스쳤다. 한 번, 딸깍. 손이 잠깐 떨렸다. 박스에 붙은 바코드 밑에 작은 글씨가 있었다. 취급주의. 누구에게나 붙는 말 같았다. 새벽 3시 로비 의자에 앉자 공기가 뜨거웠다. 귀 안쪽에서 자기 호흡이 커졌다. 정각을 알리는 벽시계의 초침이 귀에 들어왔다. 해가 뜨기 전 남편은 안양천 둔치를 걸었다. 얼음 껍질이 얇게 끼었다가 깨지는 소리가 발끝에서 났다. 바람이 등을 밀었고 둘은 발소리로만 대화했다. 말은 웅크리고 발은 앞으로 갔다. 집에선 또 다른 소리가 났다. 싱크대 아래서 첫 방울이 양동이로 떨어졌다. 톡. 분당 몇 방울인지 세다 보면 마음이 잠깐 정리됐다. 숫자를 세면 통제되는 기분. 나중에 하자고 미뤘던 것들이 다 지금으로 몰리네. 아내는 웃었다. 웃음이 소리 없이 미끄러졌다. 그 말은 오랫동안 그들의 달력에 적혀있던 제목 같았다. 아들 내 전화. 전세보증 사고 소식. 목소리는 최대한 밝았지만 다음 문장은 작았다. 이번 달만 혹시 아내는 봉투를 들고 신도림으로 갔다. 지하 주차장에서 유모차와 빨래 건조대 사이를 지나 거실로 들어갔다. 테이블 끝에 봉투를 놓을 때 손이 잠깐 떨렸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이번 달은 우리도 빠듯해요. 미안함이라기보다 버팀의 고백. 손주가 비누방울을 불었다. 둥근 방울이 천천히 떠올랐다가 천장에서 터졌다. 방울에도 수명이 있었다.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리는 건 불던 아이가 아니라 보는 어른이었다. 다음 날 주택연금 상담소에 다시 앉았다. 표가 펼쳐졌다. 집값 대비 월 지급액 아래 줄줄이 이어진 소수점. 정확한 설명은 냉정해 보였지만 냉정은 적어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나오는 길, 구로 디지털 단지역 계단을 올라오는데 퇴근하는 인파가 거세게 내려왔다. 남편은 흐름과 반대로 올라가야 했다. 어깨가 몇 번 스쳤다. 올라가는 일은 늘 반대편 흐름을 견디는 일이었다. 차 키를 손에 쥔 채 주차장에 섰다. 차는 오래 탔지만 깨끗했다.
유리창에 구로 디지털 단지 불빛이 반사됐다. 첫 차를 뽑던 날 아이가 뒷좌석에서 졸다가 고개를 창문에 기대던 장면이 떠올랐다. 사람은 자기가 쥔 것들로 자신을 증명한다. 쥔 것을 내려놓을 때 새로운 증명이 필요해진다. 남편은 키를 한 번 더 꽉 쥐었다가 주머니에 넣었다. 계단을 오르며 생각했다. 존엄은 침대에서 혼자 일어나는 시간. 그 시간만 지키면 나머지는 놓아도 되겠지. 아내의 수술 날짜를 정했다. 동의서 위에 남편의 돋보기가 엎드려 있었다. 아내의 손끝은 떨리지 않았다. 검진실의 형광등이 하얗게 떨렸다. 대기실에서는 텔레비전 뉴스 자막이 흘렀다. 금리와 전기요금, 난방비와 재건축. 모두가 숫자로 말하는 시간.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아내는 남편 손을 꼭 잡았다. 잠깐이면 끝난대. 남편이 대답했다. 천천히 끝내. 천천히라는 말이 그날은 이상하게 싸늘하지 않았다. 수술 후 며칠 아내는 가벼운 안대를 하고 창밖을 오래 봤다. 글씨가 또렷해졌다. 가계부의 칸들이 뚜렷해졌다. 전자고지 신청 문구가 이번엔 한 번에 읽혔다. 작은 할인은 작은 웃음을 만들었다. 아내는 휴대폰으로 전자고지 신청을 마치고 손바닥에 남은 장바구니 자국을 문질렀다. 그 자국도 언젠가 사라질 것이지만 오늘은 남아있어도 괜찮았다. 자동차는 떠났고 보험은 하나 줄었다. 고정비가 약간 낮아졌다. 크게 줄진 않았지만 숫자의 모서리가 둥그러졌다. 물리치료는 주 3회에서 2회로 줄였고 대신 안양천을 더 오래 걸었다. 봄이 시작될 즈음 버드나무 가지가 물가로 늘어졌다. 아이들이 자전거 바퀴로 무릉덩이를 갈랐다. 남편의 허리는 여전히 묵직했지만 아침마다 하는 스트레칭의 길이가 조금씩 늘었다. 침대에서 혼자 일어나는 시간도 약간씩 줄었다. 그 시간은 존엄의 단위였다. 단지의 엘리베이터가 새로 달렸다. 금속 냄새가 10개 퍼졌다. 버튼 위 보호 필름이 아직 떼지지 않아 모서리가 말려 있었다. 둘은 손을 잡고 올라가는 버튼을 눌렀다. 반짝이는 숫자가 한 칸씩 올라갔다. 아내가 말했다. 올라가는 만큼 내려오자. 저녁 테이블 위 숫자들은 여전히 작았지만 자리를 찾았다. 분납 일정엔 체크 표시가 붙었고 건강보험 고지서엔 전자고지 도장이 찍혔다. 가스요금은 봄바람과 함께 조금 줄었고 통신요금은 상담 끝에 요금제가 바뀌었다. 그 과정에서 들은 상담원의 매끄러운 멘트는 이상하게도 불쾌하지 않았다. 필요 없는 부가 서비스를 끊으면서 남편은 이건 괜찮네라고 말했다. 돈으로 대신할 수 없는 계획은 아직 공짜였다. 공짜인 것들의 가치는 오래갔다. 그건 나중에도 기억된다는 뜻이었다. 밤이 내려앉으면 구로 디지털 단지 불빛은 여전히 깜빡였고 2호선 소리가 창틀을 스쳤다. 남편은 벽시계를 고쳐 달았다. 초침이 다시 딱딱 소리를 냈다. 오랫동안 멈춰있던 초침은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렸다. 아내는 불을 끄기 전 가계부 빈칸에 한 줄을 썼다. 가난은 잔액이 아니라 고지서 순서로 온다. 그래도 우리는 순서를 조금 바꿀 수 있다. 다음 칸은 비워두었다. 내일의 숫자가 채울 자리. 그 빈칸은 불안의 구멍이 아니라 여백처럼 보였다. 며칠 뒤 동대표가 새 엘리베이터 관리에 관해 안내문을 돌렸다. 정기 점검과 비상 연락망, 분담금 마지막 회차.
아내는 안내문을 냉장고 문에 붙였다. 자석은 회사 다닐 때 남편이 어딘가에서 받아온 홍보 자석이었다. 이제 홍보는 끝났고 붙잡히는 건 생활뿐이었다. 아침엔 라디오 대신 창밖 소리를 들었다. 아이들이 학교 가는 발소리, 신문이 문 앞에 닿는 소리, 이웃집에서 씻는 물소리. 소리는 값이 없었다. 그래서 더 선명했다. 봄이 깊어질수록 시장의 색은 짙어졌다. 쑥이 묶음으로 나왔고 딸기가 상자채 쌓였다. 아내는 한 바구니에 딸기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다. 대신 쑥을 샀다. 쑥은 덜 달고 더 오래 갔다. 돌아오는 길, 편의점 앞 택배 상자 더미 위에 붙은 파손주의 스티커가 바람에 들렸다. 사람들은 각자의 상자 위에 각자의 주의를 붙이고 살았다. 주의는 늘 늦게 붙었고 그래도 붙였다. 남편은 가끔 구로 디지털 단지 옛 회사 앞을 지났다. 경비실 아저씨가 바뀌었고 출입구의 보안 게이트가 더 날렵해졌다. 한때 자신을 불러주던 문들은 여전히 열렸다 닫혔다. 하지만 그 문들이 더는 자신을 위해 열리고 닫히지 않는다는 것, 이제는 담담하게 알았다. 출근하는 젊은 직원들이 카드키를 톡 떼고 지나갔다. 남편은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다. 손 안에는 카드키 대신 도장 케이스가 있었다. 삶의 증명 도구가 바뀌는 데에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아내의 눈은 점점 더 밝아졌다. 창문 닦는 날 유리 너머로 안양천이 넓게 보였다. 물 위로 햇빛이 조각처럼 흩어졌다. 아내는 물걸레를 쥔 채 잠깐 멈춰 섰다. 오랫동안 흐릿해서 보이지 않던 먼 것들이 다시 이름을 되찾는 순간이었다. 집은 오래됐지만 창은 투명했다. 창이 투명하면 마음도 조금 투명해졌다. 투명함은 불편함을 숨기지 못하지만 그래서 덜 무서웠다. 어느 일요일 오후 둘은 작은 노트를 펼쳤다. 노트 첫 장엔 오래전 여행 경비가 적혀 있었다. 강릉, 군산, 순천. 지금은 그 숫자들이 웃음처럼 보였다. 다음 장엔 이번 달 계획을 썼다. 관리비, 전기, 가스, 통신, 분담금. 그리고 작은 글씨로 구로시장 쑥전, 손주 비누방울, 안양천 벤치 20분. 계획엔 값이 붙은 것도 있었고 붙지 않은 것도 있었다. 둘은 값이 없는 것부터 동그라미를 쳤다. 해질녘 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안양천으로 걸어갔다. 물수제비를 뜨는 아이와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노인이 한자리에 섞였다. 바람이 분다. 남편이 말했다. 올라가는 건 아직도 좀 무서워. 아내가 대답했다. 우린 이미 많이 올라왔지. 그 말은 자랑이 아니라 확인 같았다. 확인은 장부에 적는 동그라미와 닮았다. 끝이 아니라 계속을 위한 표시.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켰다. 주방 벽에 붙은 안내문들이 서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분남 마지막 회차 옆 빈칸에 체크를 할 날이 다가왔다. 건강보험 고지서의 전자도장은 이미 찍혔다. 치과 예약은 여름으로 미뤄졌지만 아내는 이제 미루는 일과 미루지 않는 일을 구분할 수 있었다. 남편도 그랬다. 미루지 않아야 할 건 서로의 속도였다. 밤, 아내는 가계부 마지막 줄에 다시 적었다. 존엄은 침대에서 혼자 일어나는 시간.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덧붙였다. 그리고 서로를 먼저 잡아주는 손. 남편은 시계를 보며 약을 챙겼다. 약봉투 스티커는 여전히 많았지만 서랍 속에서 더 이상 서로 부딪히지 않게 칸을 나눠주었다. 어떤 것들은 나누어야 덜 아팠다. 어떤 것들은 붙여야 덜 흔들렸다. 구로 디지털 단지의 불빛은 천천히 낮아졌다.
2호선은 여전히 창틀을 스쳤다. 은은한 진동이 벽을 통해 전해졌다. 둘은 나란히 누웠다. 오늘의 숫자들이 가볍게 닫히는 소리가 났다. 닫히는 소리 뒤에는 늘 여는 소리가 온다. 내일 아침, 초침은 다시 딱딱 움직일 것이다. 가난은 잔액이 아니라 고지서 순서로 오지만 순서를 정리하는 손은 아직 2개였다. 그 손으로 둘은 서로의 속도를 맞췄다. 그리고 느리게, 그러나 확실히 올라갔다. 내려갈 때는 더 천천히. 끝이 아니라 생활의 새로운 리듬으로. 살아있는 날까지가 전쟁인가 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퍼주는 할머니였습니다.